소방 점검 TV. 안녕하세요. 소방 점검 TV 왕준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동력제반에 연결이 되어 있는 이 모터에서 이상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 절연지향계, 즉 메가를 이용해서 절연 체킹을 하는 방법, MCC 판넬에서의 절연저항 측정과 그리고 모터에서 절연 체크를 통해서 모터의 고장 진단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소방 펌프실인데요. 압력 챔버에 에어가 없을 때 펌프의 단속 운전으로 인해서 차단기라든가 모터가 손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압력 챔버에 에어가 없을 때 펌프가 기동 정지를 반복하는 현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에어가 없으면 이런 현상이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펌프의 단속 운전을 통해서 문제가 생긴 현장입니다. 여기는 MCC 판넬이고요. 여기는 압력 챔버가 있고 펌프 모터가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의 문짝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어보면 차단기가 있고 전자 접촉기가 있는데요. 자, 좀 확대를 해보면 이 차단기가 올리기만 하면 트립이 됩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전자 접촉기가 지금 여기 배꼽이 들어가 있죠. 단속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자 접촉기가 접종이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면서 열이 생겨서 달라붙은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터도 타고 전자 접촉기가 붙어 있다 보니까 차단기를 올리기만 하면 트랩이 된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 대해서 이 현장에 고장 진단하는 방법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기 전에요. 순서상으로, 자, 먼저 동력제반인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모터가 있는데요. 자, 이 모터에 선을 분리하지 않고 동력 제어반에서 절연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절연 체크를 하게 되면은 MCC 판넬에서부터 모터까지의 절연을 확인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에서 직접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현장은 점검으로 왔는데 지금 차단기도 트립이 되어 있고 지금 압력 챔버에 상단에 에어가 없어가지고 단속 운전을 많이 한 현장입니다. 차단기를 올리면 바로 다시 차단기가 트립이 됩니다. 그래서 안을 열어보면 현재 이 차단기도 배꼽이 들어가 있는 투입된 상태, 자꾸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 단속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 전자 접촉기가 지금 망가진 상태입니다. 차단기만 투입만 하면 이게 트립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차단기를 올리기만 하면은 바로 트립이 되기 때문에 모터도 지금 탄 걸로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메가를 이용해서 절연 저항을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단기 지금 드립되어 있는 상태고요. 메가 테스터기 먼저 배터리 체크 정상입니다. 자, 잭을 라인잭 어스잭에 꽂았고요. 이 어스잭은 접지 단자에다가 해놨습니다. 자, 그럼 메가 테스터기 자동으로 계속 튀기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되게 되면은, 되죠? 자, R상 붙었죠? 두 번째 상도 붙었고, 세 번째 상도 붙었습니다. 지금 코일이 다 타가지고, RST 다 지금 절연 저항이 제로입니다. 제로. 이것은 지금 모터가 탄 걸로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전에 측정했던 부분은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측정을 한 거고요. 자, 절연이 안 좋아서 모타가 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간선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모타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여기에 모타 부분을 이 부분을 분리를 해놓고 다시 동력 제반 즉 MCC 판넬에서 절연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분리를 하고 이 부분에서 절연 체크를 하게 되면 이 간선 즉 모타를 분리한 이후에 MCC 판넬에서 모타까지 가는 간선의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모타 선로를 분리한 이후에 MCC 판넬에서 절연 체크를 하는 영상입니다. 자, 옥레이 소화전 주펌프 판넬을 지금 열은 건데요. 지금 여기가 모타의 절연 저항을 한번 측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실은 차단기가 자꾸 떨어져서 올리기만 하면 떨어지고 해서 지금 모타에서 선로를 분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지금 차단기 내렸죠. 자, 메가의 배터리 체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레인지에 배터리 체크로 하게 되면 배터리 이상 없죠. 배터리 굿. 자, 배터리를 확인했으면 자, 메가옴 두 가지가 있지만 파워 락을 놓게 되면 계속 전압이 튀깁니다. 이것은 여기는 메가옴으로 놓고 버튼을 눌렀을 때만 측정이 되지만 여기는 계속 연속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리드선이 두 개가 있는데요. 적색은 라인 단자, 흑색은 어스 단자.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 내부에 접지선이 지금 보이진 않지만 여기 뭐 접지선 마찬가지입니다. 철제 유암에 이렇게 흑색선을 물려놓고 자, 이게 모타로 가는 RST상입니다. 여기서 적색선은 한 선씩 대봅니다. 대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GH가 무한대로 되어 있는데 자, 유암과 이 선로 사이에 저항을 보는 겁니다. 자, 저항이 올라갔다가 들어가죠? 거의 뭐 무한대로 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튀겼다가 정상으로 가는데 거의 무한대입니다. 정상이죠. 자, 여기 세 번째 단자 마찬가지로 무한대입니다. 이게 선로가 050 쪽으로 가게 되면 단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불량이지만 지금 세 단자는 이렇게 R, S, T 다 이쪽 무한대 쪽으로 간 것은 다 정상입니다. 만약에 측정을 했는데 한 상이라도 제로로 오게 되면 한 상이 접지선하고 붙은 누전의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까 측정했을 때는 세 상 다 제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타선을 분리를 한 상태에서는 지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동력 제어반과 모타는 간선에 문제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타 같은 경우에도 바로 측정을 해볼 수 있는 게 흑색은 접지 단자, 그리고 적색은 모타로 가는 단자에 차단기 오프를 해놓고 선로를 분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하는 단자를 대면 이렇게 GH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다 무한대 쪽으로 나와야 정상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붙게 되면 그 선로는 외암과 지금 누전이 드는 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력 제어반에서 모타의 절연 저항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첫 번째는 모타가 연결된 상태에서 절연 저항을 측정을 하니까 단락이 됐습니다. 모타가 탔다고 진단이 됐었고 여기를 분리를 하고 모타를 분리를 하고 측정을 해보니까 간선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로 여기에 이 부분을 분리를 한 상태에서 여기를 분리를 한 상태에서 모타의 절연 저항을 측정을 해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절연 저항기를 이용해서 모타의 절연 여부를 확인해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모타의 절연 저항 체크하는 부분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소화전 주펌프입니다. 지금 펌프에 단속 운전을 해서 모타가 지금 타가지고 동력 제어반에서 오는 전원 선로를 분리를 다 해놨습니다. 자, 메가를 이용해서 모타의 절연 저항을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여지는 게 메가인인데요. 메가 사용하기 전에 먼저 배터리 체크를 먼저 하겠습니다. 배터리 체크하면 GH가 배터리 구수로 해서 배터리가 정상으로 충분합니다. 자, 그리고 절연제약을 측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파워락이라고 해서 계속 지금 전압이 측정할 수 있게끔 전압이 튀기는 상태고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게, 이쪽을 놓게 되면 누를 때만 측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장에서 오히려 측정할 때 이게 편합니다. 자, 그리고 리드선이 두 개가 있는데, 검정색 리드선은 어스선입니다. 자, 그래서 모타에 보시게 되면 초록색 선 보이죠? 여기 자, 초록색 선에 물렸고, 이 적색 리드선은 모타의 선이 지금 현재 세 가닥이 나와 있습니다. 세 가닥이 나와 있는데요. GC치가 지금 무한대로 되어 있는데, 자, 접지선하고 첫 번째 선 됐을 때 지금 저항이 이게 지금 제로로 왔죠? 제로로 왔다는 얘기는 접지선과 즉 외암과 선로가 붙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선 마찬가지로 절연이 파괴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0이 나왔다는 얘기는 합성이 됐다는 얘기죠, 내부에서. 다음에 세 번째 선 마찬가지로 붙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 세 번째 선 다 내부에 과부하로 인해서 코일이 탄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절연이 다 파괴된 것을 절연제한계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모타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아까 동력제어반에서 측정을 했을 때 이 선로를 분리하기 전에는 동력제어반과 모타 사이 간선이 문제가 있는지 모타에 문제가 있는지를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분리를 하고 동력제어반에 측정을 해봤을 때 동력제어반에서 선로를 분리를 했을 때는 이 간선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됐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모타의 절연을 지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붙었고 자, 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모타가 탔는지 안 탔는지는 직접 선로를 분리를 하고 측정을 할 수도 있고요. 동력제어반 단자대에서 측정도 가능합니다만 명확하게 모타가 탔는지는 단자들 분리를 해서 보시는 게 확실하다 하겠습니다. 사실은 간선은 문제가 생길 일이 거의 없거든요. 모타가 로컬적으로 일을 하면서 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절연저항기를 이용해서 모타의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모터 고장 진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요약을 하게 되면, 자, 모터가 이상이 있습니다. 이상이 있을 때 이 부분을 분리하지 않고, 자, 동력 제어반에서 절연제한계를 이용해서 모터에서부터 여기까지 선이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연 체크를 합니다. 자, 절연 체크를 해보니까 단락이 됐습니다. 모터가 탄 걸로 확인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간선이 문제가 있는지 모터가 탔는지, 거의 대부분이 모터가 있겠지만 간선인지 모터인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자, 이 부분을 분리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체킹을 해봅니다. 그래서 간선이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모터를,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측정을 해서 간선 부분에 대해 측정을 해서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부분 모터에서 절연 체킹을 통해서 절연이 안 좋다 하면은 이 모터가 탄 걸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모터 고장 진단을 절연저항계를 이용해서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